2025년 6월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하지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털고 일어섭니다. 전용기 편으로 급히 돌아간 그는 백악관 상황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이란의 핵심 시설인 포르도를 실제로 공격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포르도, 이란 콤주 외곽, 해발 900m 산기슭 아래 숨어있는 이 시설은 지하 80m 아래에 들어선 거대한 벙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5층 아파트를 땅속으로 묻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 깊이라면 웬만한 폭탄으로 표면만 긁고 끝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맞설 무기를 따로 준비해뒀습니다. 바로 GBU-57, 흔히 대형 관통 폭탄이라고 불립니다. 13톤이 넘는 이 폭탄은 전략 폭격기에 실려 자유낙하 방식으로 투하되는데 60m 이상의 지하 콘크리트를 뚫는 성능으로 자랑합니다. 미국은 지난 2년간 네바다 사막에서 이 무기를 실전처럼 투하하는 훈련을 여러 차례 진행해왔고 백악관 내 별도 태스크포스 포르도 타격을 수십 차례 시뮬레이션 해봤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 준비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한 직후 지하 상황실에선 2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GBU-57을 실제로 투하할 경우의 파괴력, 민간 피해 규모, 그리고 이란이 반격에 나설 시 어떤 수순으로 확산될지를 중심으로 정밀 시뮬레이션 진행됐다고 정해집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적 반응까지 포함해 전면 시나리오에 가까운 검토였다는 점에서 상황의 무게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또 비공식 석상에서는 트럼프는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냥 협박만 하고 끝낼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이런 무기는 만들지도 않았지. 이 말에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서도 정말 실행할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번졌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 무기는 아직 한 번도 실전에 쓰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포르도 같은 다중구조의 깊은 벙커를 한두 발로 뚫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물론 미 국방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복수 투하도 가능하고 이미 그런 시나리오까지 연습해둔 상태입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은 중동 지역의 전략 폭격기와 정밀 유도 시스템, 공중급유기까지 실전 배치를 끝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말이 아니라 행동이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 한 미국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뭘 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내 방식이다. 그 한마디에 현장 분위기는 얼어붙었다고 전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실제로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은 절반,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켜 GBU-57을 포르도에 직접 투하하는 고강도 군사작전,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작전의 일부를 넘기고 미국은 정보와 장비만 제공하는 제한적 개입, 마지막은 공격은 미루고 군사적 긴장만 유지한 채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한다면 곧장 정밀 타격이 시작되고 포르도 시설 상부는 직격을 맞게 됩니다. 충격파로 통신이 끊기고 상황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피해 규모는 몇 시간 뒤에야 드러나겠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 설비와 내부 인프라 상당 부분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국제사회에 즉각 항의하겠죠. 무엇보다 최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만약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기지들을 정조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중동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국은 물론 걸프 지역의 연합기지까지도 실제 타격 목표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나 체제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핵 개발은 멈추고 복구에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가 군사 타격을 보류한다면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미국이 책임을 피했다는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고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공습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만으로 포르도를 완전히 파괴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벙커버스터급 무기 보유가 제한적이고 정밀도도 떨어집니다. 그 사이 포르도는 계속 가동되고 있을 겁니다. 최근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는 고농축 우라늄 연간 20kg 이상이 생산되고 있으며 순도도 90% 이상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협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긴 합니다.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메시지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제스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너무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신중함이 오히려 이란의 핵무장 시간을 벌어주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게다가 이란은 이번 사태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핵무기 개발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보복에 나선다면 직접 이스라엘이나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도 있고 헤즈볼라나 후티 같은 친이란 무장 세력을 이용한 간접 보복도 가능합니다. 이스라엘과의 국지전이 실제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도 분열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비판하며 이란을 지지할 수 있고 서방은 미국 주도의 외교 및 방어 공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란이 IAEA 협력을 중단한다면 비확산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미국 셋 사이에서 팽팽하게 흔들리고 있는 전쟁과 평화의 저울. 그 중심에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습니다.